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마을 울진에는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이는 울진 바닷가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달맞이 꽃에 관한 것이다. 달맞이 꽃은 밤이 되면 달빛을 받아도 환하게 빛나며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이 꽃은 바닷가에 고요한 밤속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해변에 모여 축제를 열며 그 광경을 즐겼다.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이 달빛에 힘을 받아 피어난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곳을 달맞이 해안이라 불렀다. 한편 이 마을에는 소녀 서리가 살고 있었다. 서리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했으며 항상 신비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달맞이 꽃에 얽힌 전설을 듣고 무척이나 흥미로워했다. 전설에 따르면 달맞이 꽃은 바다의 신령이 마을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꽃이 만개할 때 바다의 신령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 나와 마을을 둘러본다는 이야기였다. 서리는 이 전설을 확인하고 싶어 밤마다 해변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꽃이 피어나는 해변에 앉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바다의 신령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다. 몇 주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서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변을 찾았다. 어느 날 밤, 서리는 평소처럼 해변을 걷다가 발밑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달맞이 꽃의 씨앗이었다. 서리는 이 씨앗을 조심스럽게 집으로 가져와 정성껏 돌보았다. 씨앗은 서리의 손길 아래에서 자라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름다운 달맞이 꽃으로 피어났다. 그날 밤 서리는 꽃이 피어난 곳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서리는 바다의 신령을 만났다. 신령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용감하고 착한 아이여, 내 마음속의 순수함이 나를 깨워 여기에 오게 했다. 이 꽃은 앞으로도 너와 마을을 지켜줄 것이니 안심하고 밝은 내일을 준비하라. 서리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꿈속에서 본 것이 정말이었음을 직감했다. 그 후로 울진의 마을에는 더 이상 큰 재난이 없었으며 사람들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서리는 자라면서도 신비로운 밤의 경험을 간직하며 사람들과 자연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마을의 아이들에게 달맞이 꽃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 전통을 이어갔다. 이렇게 울진의 바닷가는 신비로운 달맞이 꽃과 함께 이야기와 전설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찾아와 꽃이 피어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곤 했다. 달맞이 꽃과 바다의 신령은 언제나처럼 그들의 소원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지역인 홍천에는 신비한 마법숲이 있었다. 이 숲은 높은 산과 맑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홍천의 마법숲이라 부르며 숲 깊숙이 들어가면 그 속에 사는 신비한 존재들과 마주칠 수 있다고 믿었다. 숲 속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지혜의 도토리라 불리는 나무였다. 이 나무는 사시사철 날씨와 상관없이 푸르고 싱그런 잎을 자랑했으며, 그 가지에는 모든 생명에게 이로운 특별한 도토리가 열렸다. 전설에 의하면 이 도토리를 손에 넣는 이는 커다란 지혜와 용기를 얻는다고 했다. 홍천 마을에는 소년 준이가 살고 있었다. 준이는 호기심이 많았고 매일같이 마법숲에 들어가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걸 좋아했다. 그는 마법숲의 존재에 대해 할머니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특히 지혜의 도토리에 관한 이야기는 준이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했다. 어느 날 준이는 그 유명한 도토리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숲의 깊은 곳까지 발걸음을 옮긴 그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났다. 장난기 많은 토끼, 지혜로운 부엉이, 그리고 꽃처럼 신비한 작은 요정들까지 그와 인사를 나눴다. 동물들은 모두 준이의 모험을 응원하며 마법숲의 비밀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을 숲속에서 지내던 준이는 마침내 지혜의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발견했다. 나무는 정묘하고 우아하게 뻗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반짝이고 있는 신비한 도토리가 열려 있었다. 그러나 도토리를 직접 따기 위해서는 용기를 시험하는 세 가지 도전을 통과해야 했다. 첫 번째 도전은 숲의 지뢰찾기였다. 나무 아래에는 여러 개의
작은 도토리들이 쌓여 있었고 그중 하나만이 진짜 지혜의 열쇠였다. 준이는 동물 친구들의 도움으로 진짜 도토리를 찾아냈다. 두 번째 도전은 지혜의 시험이었다. 부엉이는 준이에게 숲의 생명에 관한 어려운 수수께끼를 냈다. 준이는 숨을 고르고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해답을 찾아냈다. 그의 대답에 부엉이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도전을 허락했다. 마지막 도전은 용기의 시험이었다. 땅속 깊은 곳으로 연결되는 어두운 동굴을 지나야 했는데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준이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동굴을 지나갔다. 그의 진심과 용기에 감동한 동굴의 정령은 그의 길을 밝혀주었고 마침내 그는 지혜의 도토리에 손을 댔다. 지혜의 도토리를 손에 넣은 준이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 깨달음은 현명함과 더불어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법이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홍천 마을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전설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홍천의 마법숲과 지혜의 도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전해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준이의 모험은 앞으로도 홍천의 아이들에게 도전과 용기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계절마다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한국 철원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광활한 들판과 푸른 하늘 그리고 멀리 보이는 평화로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해바라기의 무리가 항상 마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해바라기들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더하는 식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마을과 그 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손자가 자주 듣고 자란 할아버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돌아가신 증조부에게 전해들은 해바라기와 백학의 전설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이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먼 남쪽 나라에서 백학 한 쌍이 마을에 날아들었습니다. 백학은 마을의 무성한 해바라기 밭에 앉아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마치 마법처럼 그 순간 하늘의 비구름이 모여들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백학이 마을을 구했다고 생각하고 매년 여름마다 백학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연히도 해바라기들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시기에 백학이 찾아왔고 마을의 농부들은 그 해의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백학 축제를 열어 백학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백학은 해바라기와 비밀스러운 약속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바라기는 마을이 위험에 처할 때 빛을 뿜어내어 백학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백학은 친구들을 이끌고 와 다같이 마을을 도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을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해바라기의 꽃잎에서 닿는 빛이 백학에게 전해졌고 백학은 어김없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변화했지만 해바라기와 백학에 대한 전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계절이 가득한 철원의 풍경 속에서 철원 사람들은 여전히 풍년을 위한 기원을 드리고 백학의 방문에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사랑과 조화로 가득 찰 때 언제나 해바라기와 백학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로부터 바다와 산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 여수에는 신비로운 정어리 왕자가 살고 있었다. 정어리 왕자는 바다 깊숙한 곳에서 100년에 한 번씩 태어나는 전설의 존재로 여수 지역의 바다 생태계를 지키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돕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바다비로 모든 바다 생물에게 사랑받고 있었다. 여수의 해변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바다비와 그의 가족이 주는 풍요로움 덕에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이 평화를 시기한 독수리 거인이 바다 저편에서 날아와 여수의 평화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독수리 거인은 하늘을 덮을 듯한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울음소리는 바닷물을 흩어지게 할 만큼 강력했다. 바다 생물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움을 요청했고 바다비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을 어부들 또한 바다비를 도와주기 위해 용감히 그와 동행하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독수리 거인이 두려워하는 전설에 빛나는 산호검을 찾는 것이었다. 빛나는 산호검은 깊고 어두운 바다 속 조개산 숲에 숨겨져 있었다. 바다비와 어부들은 여러 위험한 바다
동물들과 장애물을 지나 숲에 도착했다. 숲은 수백 가지 빛깔의 산호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앙에 빛나는 산호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숲을 지키는 성스러운 바다 지느러미의 시험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시험은 근면함이었다. 산호숲은 끊임없이 변하는 미로처럼 움직였다. 바다비와 어부들은 힘을 합쳐 이 미로에서 길을 찾아야 했다. 바다의 생물들이 앞길을 안내하며 마을 어부들은 휘지 않는 호기심과 결단력을 발휘했다. 다음은 지혜의 시험이었다. 산호숲의 중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다 생물들의 노랫소리를 해석해야 했다. 고래의 깊은 소리, 돌고래의 쾌활한 대화, 그리고 물고기 대합주의 합창 속에 담긴 힌트를 풀어야만 했다. 바다비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노랫소리에 숨겨진 비밀의 길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마지막 시험은 용기였다. 바다비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홀로 산호검을 뽑아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산호숲은 거대한 파도와 함께 그를 덮치려 했다. 바다비는 흔들리지 않고 검을 움켜쥐고 자신의 믿음과 의지를 다했다. 그러자 산호숲은 그의 용기를 인정하고 밝은 빛으로 그를 감싸줬다. 검을 손에 넣은 바다비와 어부들은 마침내 독수리 거인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해변으로 돌아와 마을 주민들과 합류했다. 독수리 거인이 다시 하늘을 가르며 여수에 도착했을 때 바다비는 빛나는 산호검을 휘두르며 그를 맞섰다. 그리고 바다비의 믿음과 주민들의 지지 속에 방출된 산호검의 빛은 독수리 거인의 날개를 잠재우고 바다로 돌려보냈다. 여수는 다시 평화를 찾았고 사람들은 바다비와 그의 모험을 전설로 기억하며 그를 기념했다. 모험은 끝났지만 바다비와 그의 동료들은 항상 여수의 바다와 대지를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갔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여수의 바람과 파도가 노래하며 전해주는 신비로운 동화로 남아있다.